자, 이제 좀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많은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정확히 말하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은 행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요, 진 교수님 바로 다시 여쭤볼게요.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지금?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없는 시기가 너무 좋아요. 몇 번 안 겪었거든요,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 2달 정도 없었잖아요. 너무 평안한 거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너무 평안한 거야. 최근에도 너무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대 정신은 사실은 양쪽 다 청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은 민주당도 쌍방 과실입니다. 그렇게까지 몰아가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겠고, 민주당이 사실 과거와 같은 그 리버럴 정당이 아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극과 극이 대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쪽만 청산되고 한쪽 그대로 남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물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좋아서 신나겠죠.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참에 저쪽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길은 안 보이고 누구를 찍어야 되나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탄핵 찬성은 오히려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응답이 적게 나오거든요. 거울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건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 무대 위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찰도 저는 있어야 될 것이다. 아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다 이긴 분위기입니까? 대선 이미?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던 위헌 불법 비상계엄 또 내란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합니다만 이것을 정리하는 문제와 차기 정부를 선택하는 이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다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경쟁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국민입니까? 어떻게 심판으로만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심판이고 미래는 미래라고 그렇게 구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제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 그러면 탄핵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능사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그다음에 초기에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목 3명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아예 12월 26일 날은 담화를 통해서 나는 종국적으로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거야라고 담화를 발표해요. 헌재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건 위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를 최고위 공직자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불안하게 볼 수 있고 국민도 불안하게 느낄 수 있겠죠. 최상목 경제수장인데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 주관으로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테니까 객관적 자료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환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수입 수출업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날 한덕수 대행이 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 환율이 즉각 반응을 했는데 이게 무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2009년에 있었던 그 이후 15년 9개월 만에 환율이 최고치로 뛰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 사유가 많다는 말씀이신 잠깐만.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3월 7일 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근데 탄핵한다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건 사실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정족수가 모자랐던 사태가 애초에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언제까지 탄핵하라고 기한을 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비판의 방법이 탄핵입니까? 윤 대통령이 그 민주당에 맞서는 방법이 계엄이 잘못된 것처럼 거기서 탄핵으로 맞서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인정을 해요. 그럼 민주당은 탄핵밖에 방법이 없었는 그건 저희가 돌아보고 국민에게 매를 맞을 몫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탄핵을 했다고 해서 위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탄핵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한 것이 100% 잘못됐다. 줄탄핵했다. 사유는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근데 정권이 그것도 말이죠. 뭐 8개 중에 한 2~3개가 인용되고 그래서 말이 되는데 8대0, 9대0이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를 있어도 그 전에 안 썼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이제 됐어요. 근데 야당이 여소야대가 됐어요. 그러면 또 탄핵 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게 네. 그럼 과거에 지금 이만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공직자가 있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진 교수님 제가 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다 8대0, 9대0 기각했다 말씀하시는데 기각했죠. 네. 그러면서도 거기에 다른 단서는 뭐냐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네.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붙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민주당이 그래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정도로 민주당이 잘못했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오늘 잘못이다.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 논리로 그래요. 헌재에서 결국은 뭔게 결정 기각이 됐거든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30몇 번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500년치를 갖다 짧은 기간 안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사실 탄핵인 게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몇십 번을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헌재에서 얘기를 한 건 그거 너희들 국회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른바 예. 직권남용까지 볼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뭐 너무한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건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탄핵이란 제도 자체를 너무 많이 쓰셨다는 비판이신 것 제도적 같고 절차를 안 그런 하는 부분도 박 제가 의원님은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아니, 사유는 있었지만 예.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밖에 쓸 수 없었냐 선택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보고 또 예. 국민께서 그게 회초리를 드신다면 그것도 감내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균형이 맞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트럼프 체제의 관세에 대응하는 국익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조차도 예.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나머지 그 이익의 균형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상계엄 있자마자 그 대선용 예. 임대부터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보도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이게 과연 국익을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국민들이 던지고 또 있는 하나는 것이죠.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 시직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 탄핵 그 성애자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건 성적 취향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아, 네. 교수님 그 말씀은 좀 취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말씀은 좀 심한 표현이시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법사위로 넘겨서 저희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선택을 통해서 또 그걸 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 또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일 수 있어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 진 교수님한테 여쭤보는데 이제 지금 여소야대라서 힘들었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의회와 이제 대통령을 다 갖게 되는 이제 여당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답은 없죠. 여소야대 대통령이 좋은 건가, 여대야수 대통령이 좋은 건가. 국민들한테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좋다고 나쁘다고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여서야대 아니었습니까? 예. 굉장히 그 소수 정당을 가지고도 그 무리 없이 국정을 운영을 했고 오히려 그때 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보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것 자체가 여소야대냐, 뭐 야대 여소냐 이것이 국정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어떤 예. 태도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걱정되는 건 하나는 그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계엄을 하셨으니까 뭐 탄핵이 인용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 공화국 질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신 거거든요. 그분께서. 그건 정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까? 저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또 다른 호러 비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190석 가지고 그 제왕적 대통령 상대로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든 그 장이 네. 이제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당이냐면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형법도 뭐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당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아니 그전에는 자기들 임명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한 명이 임명하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들 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장 뭐 대법원 또 판사들 임명할 거고라고 하게 되면은 완벽한 사법과 입법과 행정에 완전 장악이 일어날 텐데 그때 견제가 되겠느냐? 네. 저는 견제받지 않는 세력은 막 폭주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사실 대통령이 있는데도 폭주한 그 정당인데 박 의원님도 좀 그게 좀 무서워요. 책임감은 솔직히. 훨씬 커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고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민주당은 왜 방법이 탄핵이라는 방법밖에 없었냐? 네.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큼 모자라서 그런 방법을 택할까요? 예.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민주당도 다 지혜가 있고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우리 현재 전체의 정치 문화의 수준일 겁니다. 지금 오늘 토론의 목적이 이걸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를 그렇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전제로 민주당이 행정 권력과 입법 의회 권력을 다 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습니까? 헌법이 죄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의 철학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인데 아마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예를 들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설사 다음 차기에 뭐 정부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느낀 집단적 교훈 같은 것들을 좀 헌재의 판결의 권고대로 자제와 인내를 전제로 하면서 뭐 잘 해나갈 거다. 그런 집단 지성과 있다. 지혜가 민주당에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법 정신 중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께서도 가장 고려하시는 것이 어느 한쪽에 힘이 쏠렸을 때 권력은 남용되기 쉽고 또 권력에 폭주하기 쉽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민주당 체제의 일극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을 이제 남발하는 게 아까 그 얘 되게 공감하는데 500년 할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아무리 190석이나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당에서 이견이 나오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느냐라는 그 당내에 이제 자성적인 여론이 나와서 예.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한마디면은 그냥 네. 이탈표가 한 표도 없어요. 예. 이상한 탄핵이나 특검을 그렇게 몇십 번을 하는데도 이탈표가 한 표도 없는 게 저는 이게 지금 민주적인 정당 체제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으로 2심 때 징역 5년에 그 사실심의 최종심 아닙니까?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네. 뭐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마찬가지고 더 대북 송금 사건은 더 심해요. 그 경기도지사 밑에 있던 부지사가 800만 불을 북한에다 갖다 줬는데 그런 내용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이하영 부지사에 대해서 좀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예.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 정당이 자성적으로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최소한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 제2요구권이 없어졌을 때 네. 어떤 법안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지금 법안들도 보면 한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는 법안도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다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법안도 많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보더라도 아부하는 법안들, 예. 공직선거법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을 높인다든지 이런 법률안들을 몇십 건을 막 발의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그 민주당의 탄핵, 입법 독주를 이제 지적을 하시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여쭤보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이 무려 40번이거든요. 500년 모을 수 있는 탄핵을 다했다 하시는데 역대 거의 가장 많은 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뭐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원칙은 어떤 당이든 당론으로 발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당에서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당의 의견이 담긴 반대 의견이 담긴 예. 법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제출된 법안을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서로 따져보고 토론을 해서 상임위에 올려서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절반씩 섞이든 3분의 1 섞이든 하는 것이 되는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법안에 대한 반대 법안을 한 번도 내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면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법 독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게 40번입니다. 자,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입니까? 아니면 거부권이 남용입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느냐를 지금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그 인정도 했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독주라고만 하지 말고 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의 장인 국회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는지.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는 원래 소수당한테 주기로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그걸 갖다 민주당에서 그냥 가져갔잖아요. 예. 그때부터 폭주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아니 그걸 하기 전에 왜 그런 법안에 대해서 발의 요청하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법사위장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폭주를 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례대로 줬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치열하네요, 그죠? 또 정답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진 교수님 이게 좀 이 얘기를 하면 어쨌든 마무리는 져야 되니까 불행한 역사를 좀 대통령의 이 불행한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지만 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정치는 하나라고 안 되죠. 하나로 안 되고 지금 정당이 다 망가졌거든요. 예. 정당이 말이죠. 정당이 아니에요. 야. 사당화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가 막 당원도 마음대로 고치고 그다음에 자기가 넣은 그 당원을 갖다 말 한마디로 빼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천 학살을 통해 가지고 옹땅 자기 말 듣는 사람 그다음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뭐 유일당처럼 돼버렸고 네. 국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바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당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데다가 양당 다 보니까 유튜브 정치에 지금 잡아먹혔습니다. 예. 사실 보게 되면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증 들고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공천 김어준한테 받았다는 얘기가 사실상 좀 그러고 있는 거고 그 대통령은 또 뭘 했습니까? 뭐 레거시 미디어 보지 네. 말고 잘 정리된 유튜브 보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의 영향가에서 사실 정당 정치가 좀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오로지 대장 하나 내세워서 서로 쌈질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서 네. 일단은 저는 정당 정치를 좀 확립해야 된다. 정당이 정당이어야 된다. 이걸 좀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진 교수님 좀 야당의 줄타기 좀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